이번 강부터 이제 원래 뭐 진도 나가던 데 따지면 이제 9장에 해당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미분의 정의와 평값 정의 활용하는 법, 미분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과제문은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정적분의 정의 활용하는 문제들 쭉 다뤄봤고, 그 다음에 보충 문제들, 첨삭 문제들 이렇게 진행했을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약 한 4강에 걸쳐서 이제 논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역이 이제 미적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적분에서도 앞에서도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주로 다뤘던 것들은 좀 기초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뤘어. 정의에 관련된 것들 주로, 그치? 개요와 정의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뤘는데, 이번 시간부터 다루는 미적분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분이라고 그러면 부등식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 문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같은 문제들을 갖다 주로 다루게 되고, 적분은 또 여러 가지 적분법들이 있지. 뭐 치환 적분이라든지 부분 적분, 삼각함수에 관한 적분 같이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적분이라든지 이런 변형된 이제 적분 형태들,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길이 등을 직접 계산하거나 하는 이런 계산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쭉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적분 파트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아마도 논술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뭐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일 처음에 다뤘던 이제 수열 파트를 했지. 수열과 함수, 수열과 함수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여기 미적분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실제로 이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이 미분이라는 방법과 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특성들을 알아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아주 간단하지만 뭐 기하함수나 우함수가 가지는 이제 뭐 적분상에서의 특성이라든지, 그치?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분들을 갖다 조금 새롭게 적분법을 통해서 그런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알아보는 이제 수학적 접근법들을 많이 요구하게 돼. 알았지? 예. 뭐하러 왔냐? 화장실 갔다 오지. 자, 우리가 이 장에서 보는 제일 처음에 이제 미적분의 활용 1에서 보는 이 내용들도 보게 되면 총 4개의 이제 예시의 문항, 우리가 서서히 사용할 이 4개의 예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3페이지 한번 먼저 보세요. 문제 개요들부터 한번 쫙 보면서 이번 시간부터는 가도록 하자. 간단한 이론들과. 이게 문제 1에 보면 제시문을 딱 보게 되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에 관해서 나오지. 뭐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다뤘을 거야, 그쵸? 특히 이제 곡선에 관한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거기에 첨가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수열.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들을 수열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전에도 본 적 있죠. 기억나? 그치?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의 x절편들을 수열화하고, 그리고 또 그 접점에서 그 접점의 x좌표와 그 접선의 x절편, 또 x절편에 대해서 다시 또 함수값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 다음 절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수열화를 시켰잖아. 그치? 여기서 똑같은 문제야. 다만 추가되어서 이제 그러한 접선 문제에 접선의 수직인 직선, 즉 서로 직교하는 직선들이 가지고 있는 평면상에서의 수학적 특징, 뭐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지. 그래서 수직인 직선에 관련된 것, 수열 관련된 것,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묶여서 문제로 이제 출제되고서 있는 거야. 이 접선에 관한, 곡선의 접선에 관한 문제는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응용이지, 그치? 거기에 이제 추가하여서 세트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접선의 수직인 직선에 관한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극한이라든지 무한급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응용 문제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이제 더 응용되어지는 이제 파트들이고, 5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 한번 봐봐. 이 문제 2번은 사실 거기 연대 2009학년도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2015학년도 이제 세종대 문제야.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함수 있지. fx = x분의 로그 x에 대한 함수를 분석하는 문제. 이 함수 분석하는 문제들이 사실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이 함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 지금 여기 세종대에서 출제된 문제의 일부를 여기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충 자료로 드린 거 있죠. 보충 자료로 드린 그 프린트물을, 거기 문항 1번과 문항 2번과 문항 3번이
문항 1, 2, 3번이 전부 다 이 x분의 로그 x를 주제로 해서 출제되어진 문제야. 알겠지? 실제로 이 함수 자체에 대한 성질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됐고, 이게 함수 구조가 좀 특별해. 뭐냐면 분모는 x, 이거는 뭐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결국 x분의 1과 로그 x잖아. 그치? x분의 1 곱하기 로그 x인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분의 1은 0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x는 무한대로 날아가고, 그럼 과연 이 극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도 꽤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또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로그 x를 미분하면 또 x분의 1이 되어서 앞에 x분의 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함수 5페이지에 문제 2번에 있는 fx 이퀄 x분의 로그 x에 관련돼서는 이 함수의 개형이 굉장히 또 특별하거든. 이 함수의 개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극대 값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변곡점에 대한 것, 뭐 극한과 그 수렴값에 관한 것, 또 이 fx의 x의 로그 x라고 하는 x분의 로그 x라는 식을 갖다가 몇 가지 변형하게, x 대신에 이제 또 다른 값들을 우리가 살짝 대입하게 되면은 다른 식을 이제 합성해서 여기에다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문제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돼. 사실 여러분들한테 거기 제가 보충 문제로 드린 자료에 1, 2, 3번이 다 지금 x분의 로그 x에 관련된 문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지, 거기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도 언뜻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상관없어 보이긴 하잖아. 그치? 문항 2번까지가 직접 관련된 것들이지. 이렇게 직접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는 조금 이제 변형된 식들, 이런 형태에서, 이 함수 fx에서 약간 변형된 식들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극상위권 학교의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 응용되고 돼 있어. 요 성질들, 요걸 접근하는 방법, 또 이 함수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적분적인 어떤 접근법, 특히 미적분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극한과. 그래서 여기 아예 주제로 그냥 하나 문제를 실었고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경북대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도 사실 이제 연세대, 예전에 연세대 문제라든지 인하대 문제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다양한 학교에서 제시문 1에 있는 수학적 이론들. 이게 뭐냐면 x축상에서의 내분점에 대해서, 어떤 구간의 x축상의 내분점에 대해서 함수가 오목하느냐 볼록하느냐, 함수의 오목볼록을 따지는 방법에는, 함수의 오목볼록을 따지는 방법에는 크게 어떤 방법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f 더블 프라임 x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지? 네. 그리고 f 더블 프라임 x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얘기는 f 프라임 x의 기울기의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치?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목한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구간 직선을 그으면, 그 볼록한 구간 내에서 직선을 긋게 되면 그 직선보다 함수는 항상 아래쪽에 놓여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 속하는 점과 함수에 속하는, 그 구간 사이에 함수에 속하는 점, 동일한 x값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 네. 거기에 나오고 있는 제시문상에 있는 부등식들이 이제 그러한 부등식들이에요.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한 볼록성을 갖다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볼록성을 미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러한 부등식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또 제시문 명제 1, 명제 2에 되어 있는 것처럼 f 더블 프라임 x의 부호로 또 연결시키거나, 이런 상호 관계들을 묻는 문제들. 또 이것들의 변형에 대해서도 교재 2페이지에 프린트에 있는 3번, 4번 문항이 또 이런 이제 문제 3번에서 응용되어진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소문항들이야. 유사 문항들. 인하대 문제로 출제된 문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논술 문제에서 이 제시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 있는 이 제시문 자체가. 제시문에 또 이 제시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보충 자료에 있는 인하대 문제야. 4번 문제. 보충 자료에 있는 인하대 4번 문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제 아주 심화해서 응용하는 그런 이제 변형, 그런 문제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8페이지, 9페이지 논제 1, 2, 3번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함수의 볼록성을 통하여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다룰 거고, 마지막에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에서 자, 미분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은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에 관한 어떤 성질을 규명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적분의 가장 중요한 성질. 특히 미분은. 적분은 사실 함수의 개형을 추적하기보다는 함수의 개형에서 나타나는 어떤 면적에 관한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루는데 많이 쓰고, 미분 자체는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직접 그리지. 그치? 극대 극소라든지 병곡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한 대칭 함수를 소재로 해서 문제 4번에서는 단국대 문제인데, 대칭 함수를 소재로 해서 이 대칭 함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징이 어떠한지 그걸 이제 미분과 적분의 형태로서 미적분의 상호관계 기본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도록 하는, 또 특별히 질문이가 없죠? 예, 기현이까지만 지금 왔습니다. 그 출석부에 저기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특별히 또 인테그럴 중에서도 우리가 또 논술 문제, 여러분들 뭐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논술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fx dx에 관한 거야. ft dt. 이 적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기본적인 특징은 뭐야? x 이퀄 a일 때 이 적분은 함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의 값을 가진다. 그치? 또 하나.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를 갖다가 우리가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fx가 나오게 되지. 그치?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시절은,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의 dt를 하게 되면, f't의 dt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부정적분이 튀어나오죠. 부정적분이 튀어나오는 거야. 적분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성질과 마지막 얘기는 거의 같은 성질만, 이 적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수학적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또 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이제 계산형 문제에서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적분 형태의 또 문제이다. 그래서 이 미적분 활용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요, 단순히 우리 그냥 뭐 논술에서 필요한 문항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미적분의 응용에 관한 요소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논술 문제에서 중요하게 출제된 요소들을 갖다가 각 장별로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소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될 테니까 혹시 이 영역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하다 보면은 뭐가 많이 나, 어떤 어려움들이 요 장들에는 이제 분포하냐면, 여기 문제들 속에는 계산이 어려워져. 계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산이 어렵다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주로 문항들이었지, 평가 정리도 그렇고 미분의 개념문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적분의 정의에 대한 문제도 그랬었단 말이야. 그치? 주로 정확한 개념에 따면 여기는 이제 응용에 관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그런 활용을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런 이제 계산상에서의 어려움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분명히 중간에 좀 복잡한 계산이나 계산이 넘어가고 어떤 결과물들이 중간중간에 변형되어져 나타날 때 그 원리들을 갖다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 알겠지? 선생님이 좀 빠르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 이제 그 미적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의 수식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익혀놔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식변형의 그런 하나의 요령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 본격적으로 좀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에 문제 1번 성균관대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항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거는 좀 가벼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뒤로 가면서 뭐 그냥 우습게만 볼 수 없는 또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계산도 중간중간 해가면서 한번 봅시다. 곡선 y = fx 위의 점 a의 fa 곡선 y = fx 위의 점 a의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y = fa의 y-fa equal f'a의 x-a.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지, 미분 계수를 통한
자, 그리고 이거는 제시문에 이거 떴다면 무조건 접선 계산하는 거 나와. 접선 방정식 만드는 거. 이건 아마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걸로 지난번에 여러분들 첨삭하고 문제 풀 때도 우리가 한번 봤었어. 제가 검토도 했었고요. 뭐 접선의 방정식 틀리는 경우는 뭐 거의 없었어. 자,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초기항은 a0 이퀄 1이다. 아, 이거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초항을 a1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 그치?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초항이 이제 a0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자주 나타나. 접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수열화 시킬 때. 그때는 최초의 접선을 뭐 L1이라고 한다면 L1에서 접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a1이라고 한다면은 그 접선의 x 절편을 이제 a0로 해가지고 출발점을 a0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간혹 있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an의 일반항을 다룬다든지 할 때 이런 제시문의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 이제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항 계산이나 이런 데 좀 주의해줘야 돼. 요런 거 볼 때 좀 주의해 주세요.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점 pn equal an, 0에서 pn equal an, 0에서 포물선 y equal x 제곱에 그린 뭐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걸 줬네요. 이 접선 문제를 낼 때는 함수 그렇게 복잡한 거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 한양대 문제에서 아주 지저분한 함수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낼 때는 그 함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내. 맞지? 그리고 특히 이렇게 수열화를 시킬 땐 그래서 직접 미분하거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y equal x제곱에 그린 접선 중에서 x축이 아닌 접선을 ln이라고 한다. 자, 접선 ln의 접점의 x좌표를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an이 주어지게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절편이지. 절편의 x좌표를 뭐라고 본다 그랬어? 접선에 대해서 어떤 접선 ln이지? 지금 접선 ln에 대해서 지금 접선 ln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하는 항들 간의 이제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첨자들을 다룰 때 좀 주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강조하는 거는 접선을 이제 ln이라고 하는데 이 ln에서 지금 pn의 x좌표에 속하는 스몰 an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 ln과 어떤 관계에 있어?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것들 관계들을 잘 살펴야 돼. an이 있고 여기에 an이 있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두 번째 제시문은 지금 뭘 해주고 있는 제시냐면 an의 점화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치? 점 pn x축상의 점으로부터 포물선 y equal x제곱에 그린 접선 중에서 x축이 아닌 접선을 ln이라고 한다. 즉 x절편을 먼저 준 거지. 네. 그치? 그래서 an의 x절편을 먼저 주고 이 절편을 an이라고 할 때 그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an 플러스 1로 했다는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어? 다시. 그치? 이 접점이 다시 x절편이 되어지는 뭘 만들어? 접선을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다시 an 플러스 2가 규정되게 되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출발한 게 지금 A0에서 출발했지? 그렇지? A0 이퀄 그러면 뭐라는 거야? 의미한 정수니까 여기도 A0가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최초에 A0, 0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접선이 뭐부터 시작해? L1부터 시작하는 거지 얘는. 네. L0부터. 이거 역시도 L0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에 대한 접점은 A1이 되어지는 거고 접점 X좌표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열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제 문제마다 좀씩 달라. 그리고 이런 이제 순환적 구조를 가지도록 이제 점화식이 구성되도록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런 거 분석할 때 조금 주의해주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저 초항 처리 수열 an에 대해서 할 때는 저 초항의 처리해서 이제 좀 주의해야 돼. 응? 자 그런 주의사항만 기억하면
다음 문제를 다루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제시문 다에서는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나의 접선 ln에서 x절편이 an, 0인 접선 ln에 대해서 수직이고 ln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 y = x제곱과 접점이 아닌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자. 자,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나의 접선 ln의 수직이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지금 접점이 어디야? 접점과 x절편 알고 있지? ln에 대해서. 얘는 접점은 지금 앞에서 제시문 나에서 뭐라 했어? am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콤마 f의 a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뭔지는 몰라. 함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물론 여기는 y = x제곱을 주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웬일이야 그쪽으로 가면? 너 원래 거기 아니잖아. 그래? 그게 따지는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a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서 뭘 나타내주는 거야? 이것의 x절편이지? 그래서 an, 0에 요 an이 x절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뭘 구성하는 게 가능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지? 따라서 ln이 뭐가 되어지게 돼?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ln의 방정식. ln의 방정식. 일단은 접점에 의해서 그려진 거니까. 그러면 접점에 대한 좌표들부터 넣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equal f 프라임 a의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a의 n이 되어지나? x절편이? a n 플러스 1이지? 그치? 네. 그리고 요게 지금 a의 n 플러스 1에 근데 요건 뭐 좀 써서 이상한데? 이따가 조금 문제를 더 확인해 보긴 해야겠지만은 요때 지금 x가 a의 n 플러스 a의 n일 때 y가 지금 제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거 자체로 뭐가 만들어지게 돼?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수직인 방정식은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그치 요거에 마이너스 f 프라임 a의 n 플러스 1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런 관계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 직선이 또 여기에 이제 또 추가하려는 게 뭐냐면 이때 수직인 직선이 포물선 y = x제곱과 만나는 접점이 아닌 또 다른 점. 이거 뭘 풀라는 얘기야?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지? 네. 그치? 법선에 대해서 법선과 y = x제곱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또 다른 좌표를 구해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야. 광운대 문제로도 나왔었고. 교재. 자, 그리고 이 점에 법선이 다시 y = x제곱과 만나면서 접점이 아닌 점의 x좌표를 bn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하자. 이제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의 관계를 이제 엮어주고 있는 거지. 이미 수학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도록 만들어 준 거야. 제시문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다루려는 게 무엇인지는 다 밝혀지고 있고, A1과 B1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이제 몸 풀어 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A0에서 A0, 0에서 y = x제곱을 그은 x축이 아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얻어야 되고, 그치? 그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접점을 얻어내고 그 접점에서 또 수직인 법선을 그리고 즉 L0와 그렇죠? L0와 이제 수선을 갖다가 그어서 다시 이제 BM 플러스 1을 얻어내겠지. 그치? 그 과정을 이제 연습해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연습이지만 나중에 이게 지금 A1, B1이 나왔다는 건 결국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일반화를 시키기 위한 거지.
그치? 이게 처음에 못 풀린 문제지만은 앞으로 적어도 이 논제 외에 한두 개의 소논제가 바로 이 내용들과 연관되어서 문제가 출제된 거라는 걸 짐작하고서 뭐 오류가 없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미분을 활용한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를 연습하는 문제고요. 일반화를 위해서 이제 수열의 초항을 점검하는, 초기항을 점검하는 그런 문항이다. 보통 이제 1번 문항이 되게 많이 등장해.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직선의 이제 또 수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 또 여기서는 이제 그 활용이라는 거는 그 수선이 원래의 함수와 만나는 또 다른 점. 뭐 더 확장해서는 이게 뭐 2차 이상의 함수라고 그러면 그 법선이, 접선의 법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수열 AN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수열 AN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것들까지 뭐 나오기도 했지만은 뭐 그 정도는 좀 너무 복잡하게 계산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L0부터 이제 구해야겠지. 도함수를 활용해서 접점 A1, A1의 제곱에서의 접선 L0의, 이게 접선은 지금 L0죠. 여기서의 접선은 이거야. X절편이 지금 A0니까 여기가 접점이고, 응? 그래서 L0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먼저 포물선 방정식으로부터 뭐부터? 일단 미분해서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지. 그래서 EX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F'X가 EX니까 L0에서의 접점의 좌표가 A1, A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 절편이 지금 A0. 뭐 절편은 지금 당장 여기서는 필요 없지, 그치? 이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y-a1의 제곱에 이 a1의 fx-a1이 될 것이다. 그쵸? 그리고 이에 대해서 초항이 뭐라 그랬어? 제일 처음에 a0 equal 1이라고 그랬지? a0 equal 1이기 때문에 a0 equal 1을 이용해서 뭘 구하냐? 바로 a1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실제로 이건 a1을 구해야 될 문제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의 이 직선의 x절편이 a0, 0, 즉 1, 0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해 주게 되면 a1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게 돼? 2차식이죠. 2차식. a1의 2차식. 그치? a1의 2차식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이제 a1을 직접 계산해 주면 되겠다. 방향 잡히면 바로바로 풀리는 거야. 이런 정도는.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 자체가 많이 나와. 뭐 어렵지 않지만 좀 알아두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접선 L0의 초기 X절편 A0죠. A0, 0, 1, 0를 대입하여서 A1을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 0을 지나니까 결국 Y 값에 0 대입하고 X 값에 1 대입해서 식정리하게 되면, 그쵸?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이 되어서 A1 이퀄 0이거나 A1 이퀄 0이거나 A1 이퀄 2가 되겠는데, 이때 A1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A1이 0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지? X가 아닌 그치, 접선은 X축이 될 수 없다 그랬지? A1이 0이 된다면 A0, 1, 0, 즉 A0, 0에서 A1, 0가 그치?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치? 0, 0이. 재심은 나에 의해서 A1은 0이 아니게 되므로 A1은 반드시 이어야 된다. 마지막에 판단까지. 그 판단의 근거까지 써야 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 놓지 마시고. 간혹가다 여러분 요새 그래 답안 이제 잘 쓰는데 근거 이런 이제 단순 근거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빼먹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선택의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는 무조건 그 선택의 근거들은 항상 써야 된다. 알겠지? 네. 답안에서 놓치지 마시고. 자, 접선 L0의 이제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B1을 구해야겠죠. 이건 뭐 바로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접선 L0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아까 전에 얼마야? 2A1이었는데 A1이 2였죠. 그러니까 4가 될 테고. 그치? 그래서 그것의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다시 또 뭘 지나야 돼? A1, A1의 제곱을 지나야 되지? 이미 한 점을 지나야 되는 접점이 있으니까, 공유하는 접점이 있으니까. 즉 2, 4를 지나게 되겠죠? y = x제곱 위의 점이고 a1이 2였으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2, 4를 지나야 되니까 접점 2, 4를 지나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내고, 여기서 이제 B1, Bm 플러스 1, 즉 B1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 y 이퀄 x제곱과 만나는 접점이 아닌 점, 즉 2,4가 아닌 또 다른 한 점의 x좌표가 b1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해서 연습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수직선의 방정식과 y 이퀄 x제곱을 연립하여서 교점의 좌표 b1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뭐 식을 일단 정리해 버린 거야. 물론 이 정의된 식을 써도 되고 일단은 연립방정식을 표시해 놓고, 그치? 응?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y 어떤 방정식과 y-4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 x-2의 방정식과 연립된 식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그치? 이 방정식 구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연립된 결과에 문제풀이에 적합한 형태로 바로 변형해도 상관은 없어. 뭐 연장에다가는 다 쓰더라도. 알았지? 중요한 식만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로 x값이기 때문에 y를 소거해서 이제 x값을 구해주는 게 좋겠지. 방향성 잘 잡아서 빠르게 해주시면 접점이 아닌 교점의 x좌표, 즉 2,4가 아닌, 즉 x가 2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x가 2가 아닌 경우에 x좌표는 x가 2인 거는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접점에 의한 x지, 요거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b1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전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지? 응? 그렇다고 해도 뭐,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 하나에 요구사항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지금 여러 개의 요구사항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A1, B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빠르게 하더라도 방향은 잡히더라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수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의해서 결과까지 갈 때까지 그래도 여러 개의 계산적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응? 그리고 A1을 구하는 과정과 B1이 구하는 과정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그래서 B1을 구할 때 A1과 같은 방법으로 B1 구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거 곤란해. 알겠지? A1의 접근법과 B1의 접근법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페이지에 논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번엔 재심은 나에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자,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라. 첫 번째 요구사항. 이것도 소문제 하나인데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문제에서 다뤄지는 수리적 원리 자체가 좀 간단하다 할 때는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져. 시간 이제 관리하고 점수 차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문항의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반드시 갈라서 일단은 하나 쓰고 다른 거 하나 쓰라 그랬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도 순서를 지켜주는 게 좋아. 응? 물론 당연히 여기서 A 딱 보면 요구사항 보게 되면은 뭐 시그마 A n분의 1부터 계산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에서도 이 하나의 논제에서 여러 요구사항들이 나올 때는 그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문제의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좀 문제가 복잡할 때는. 자, AN의 일반항을 구해라. 여기서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따오면 돼? 그렇지. 문제 1번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따오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접선 LN에 대해서 그것의 x절편을 AN, 제로 놓고 자, 일반화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LN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켜봐야겠지. 그치? 자, LN에 기본적으로 지나야 되는 접점은 뭐가 되어지게 돼? AN 플러스 1이야. 그쵸?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접점이 되어지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러면 접선은 지금 F' A의 n 플러스 1에서 2의 A의 n 플러스 1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테고. 그래서 LN의 방정식 자체는 y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2의 A의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이와 같이 주어질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의 LN에 대해서 x절편이 뭐라고 그랬어? 그치. x절편이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A의 n, 제로이므로. 그치? 제로이므로 그래서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제곱 이퀄 2 A n 플러스 1 AN의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주어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ln에 대한 방정식을 구했어. 그럼 결국은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일반항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ln의 일반화를 시키는 건데, 일반화 시켜가지고 제시문 나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뭘 구하라? 일단 점화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점화식을 풀어서, 그치,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점화식을 풀 수 있어야겠지. 자, 그리고 그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 구하고 나면 뭐 시그마 계산하는 건 별거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어차피 1번에서 접선의 방정식, 법선의 방정식에 관한 건 기본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요걸 일반화시키는 간단한 내용이 추가되어지면서 결국은 수열의 점화식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2번 문제로 출제가 된 거야. 알겠지? 일반화와 더불어서. 자, 그런 목적들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자. 방향성이 이제 확실하게 문제에 따라서,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자, 미분을 활용한 아주 대표적인 문항이야. 1번, 2번 세트가 지금. 그래서 미분과 수열, 그 다음에 직선, 접선의 방정식,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서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미분계수, 미분을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함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그것을 수열 영역과 연결시키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기보다는 여러 학교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출제했다고 했어요. 진출 빈도가 굉장히 높고. 자, 뭐 이 문제를 갖다 풀어내는 데는 이제 논제 1의 수학적 과정에 의해서라고 그냥 바로 쓰면 되겠지.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냥 거의 다 뛰어넘어도 상관없어. 다만 이제 접점이 어떠하고 x절편이 어떠한지 정도는 제시를 해야겠지. ln에 대해서.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점화식 구하기. 그래서 ln의 방정식에서 여기서는 뭐 따로 굳이 뭐 여러 가지 쓸 필요 없이 논제 1에 의해서 논제 1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바로 유도를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수학적인 방법 앞에 다 썼으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점 an, 제로를 지남으로 an에 대한 방정식 an 플러스 1에 대한 점화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얻게 되죠. 자, 이제 이 점화식을 정리해서 자, 그리고 an 플러스 1은 여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접점은 x절편 위에 x축이 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치? x축이 아닌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an 플러스 1은 제시문 나에 의해서 0이 아닌 실수가 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양근에서 an 플러스를 약분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해놓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 정화식 구할 때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놓고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조금 복잡하게 일부러 항을 집어넣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저는 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이퀄 k의 an 마이너스 알파 이런 꼴로 변형시키는 거는 식을 일부러 좀 복잡하게 변형시키는 경우지. 그치?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식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점화식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결국 정리해서 보게 되면 an 플러스 1 이퀄 2의 an이 되었죠. 그치? 예, 요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그럼 당연히 그럼 무슨 수열이야? 자,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하고 뭐를 얘기해 준다? 초항과 공비. 알겠지? 예, 초항과 공비를 얘기해 준다. 근데 얘는 지금 초항이 얼마였어? A1으로 따지면 2였고, 그치? A0로부터 따지게 되면 1부터 출발했지. 자, 1부터 출발할 때는 대신에 이때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때 공비가 한 번 더 곱해지게 되지. 그치? 1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A1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그치? A1 아래 n제곱 그냥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아래 n-를 주고 해가지고 똑같이 2의 n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초항 제로를 A0를 활용해서 여기서는 뭐 A0 썼는데 A1을 해도 상관없어. 문제 1번에 구한 A1으로부터 해서 일반항 써도 상관없고 제시문에 주어진 A0로부터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겠지? 1번이 정확히 구했다면. 근데 가능하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A1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거 왜 A0를 한 게 이유가 있어. 왜냐면 뭐 이건 너무나 이제 뭐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이제 A1은 문제 1번에서 내가 계산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계산한 걸 솔직히 100%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럼 돼. 근데 사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더 확실해? 내가 계산한 게 더 확실해?
그렇게 사세요. 불확실하죠. 이래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면 혹시라도 뭐 보호 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가능하면은 제시 두 개의 선택해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쓰고도 괜찮고 내가 앞에서 푼 문제의 정보를 써도 괜찮다. 그럴 때는 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직접 쓰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 그래서 1번에서 살짝 실수했더라도 2번에서 실수하지 않게. 응? 뭐 아주 뭐 지극히 뭐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에는 조금 지저분한 그런 이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너무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두란 얘기야. 알았죠? 혹시라도. 그래서 그리고 1번에서 과정도 그렇게 뭐 간단한 계산 과정은 아니야.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입하고 또 뭐 접선의 방식 써야 되고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고 막 2차 방식 풀어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하튼지 그래서 뭐 일반항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무한급수 계산하는 거. 자, 무한급수의 계산은 어떤 주의사항이 있겠어, 이거? 마찬가지로 초항을 2로 잡고, 그치? 여기서는 n = 1이니까, 여기서는 초항이 A1의 AN의 초항이 A1으로 잡아야 돼. 그치? 그래서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찬가지로 2분의 1인. AN제곱, AN분의 1이, AN분의 1 자체가 그런 수열이다. 라는 거니까. 근데 얘가 왜 좀 흐려졌다가 밝아지는 거냐? 오래됐습니다. 프로젝터가? 6년 됐어요. 자네 6년 전부터 여기 다녔어? 안 쓴 지 6년 됐어요. 프로젝터를 안 쓴 지 6년 됐다고? 네, 학원에 6년 전에 6년 전부터 다녔는데 그동안 프로젝터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처음에 쓰다가 이제 그만 안 쓰고. 돈 아끼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게 PPT 만들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지. 응? 아니 허가를 안 해주죠. 허가를 안 해준다. 허가를 안 해주다니? 못 쓰게 한대.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그냥 처음 올 때부터 써도 되냐고 그러니까 쓰라고 그러던데. 선택 받으시네. 자네들은 복 받은 수업 받는. 아니 사실 이거 PPT 이거 정리하는 것도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 이게 정리하려면은 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예전에도 쓰고 뭐 하던 뭐 자료들이긴 하지만 수업할 때마다 이거 다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 거의 이제 하루 한 4시간은 잡아야 돼. 여러분들 한 3시간 수업하려면은 문제 4개잖아. 해설이랑 뭐랑 해서 순차적으로 다 정리하고 조금 깜빡이라도 뭐 하고 하려면은 시간 상당히 걸려. 예전에 이걸 갖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PPT 발표할 때는 프레지 같은 프로그램 가끔 쓰지. 네. 그치? 프레지로 이걸 갖다가 만들려고 했다가 진짜 복잡해 뒤진 줄 알았습니다. 수식 공격이 되니까. 프레지는 좋은데 그 수식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 얘는 그 파워포인트 PPT는 바로 그냥 거기에서 수식 처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는 수식을 그림 파일로 옮겨가지고 오려가지고 다시 갖다 붙여야 되고 막 모든 여기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수식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100개. 거의 한 100개는 나와.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줄여서 쓰는 거거든. 그거 프레지로 하나 올리면 이 문제 하나 만드는데 한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여하튼지 아마 귀찮아서 안 쓸 가능성이 많아. 뭐 손으로 다 계산해도 되는데. 자, 여하튼지 그래서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이퀄 시그마 n이 =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1 해서 초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급수지. 그래서 1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건 다 푸는 거야. 약간의 유의사항과 문제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접선의 x절편과 접점에 관한 수열화 문제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점화식을 통한 일반항 구하기. 예전에 뭐 고대 문제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문제 나오고, 세종대인가 광운대인가 아마 세종대였던 것 같아. 거기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오고. 자, 시그마 n = 1부터 무한까지 an 플러스 bn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여기서 시그마 n = 1부터 무한까지 an의 값은 이미 구했죠. 예. 네. 그래서 떼어내서 보게 되면 이미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bn만 바로 계산하면 될까? 아니, 왜 안 되지? 다
2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치. AN 플러스 BN이 뭔가 좀 다른 특별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응? BN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법선의 방정식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그마 BN을 구해내서 시그마 BN을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이때 BN이 앞에서 같은 간단한 등비 수열이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한 점화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AN과는 다르게.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문제 삼은 거야. 자, 어떻게 접근을 보자. 그래도 일단은 뭐 해야 돼? BN에 관한 정보부터 얻어야 되지. AN은 다 얻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 2번과의 연계성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접선 LN의 수직이고, 자, LN의 방정식을 이미 2번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LN의 일반항을 얻었어. 그치? 일반적인 방정식을. 그리고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수직이고 접점 AM 플러스 1, AM 플러스 1의 제곱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와 같은 방식 만들어주면 되겠지. 똑같이 BN을 일단 구해내는 거야. 자, 다만 이제 BN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점화식 속에는 지금 BN만 아까 전에 AN의 점화식은 AN과 AM 플러스 1만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BN에 관한 점화식은 BM과 BM 플러스 1의 점화식이 아니라 BN과 AM 플러스 1, BM 플러스 1과 AM 플러스 1의 점화식이 끼어들게 돼. 왜냐하면 아까 전에는 AN의 점화식, 이 문제 2번에서는 AN과 AM 플러스 AN, 0와 AM 플러스 1, AM 플러스 1의 제곱,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B1, B1의 제곱과 BM 플러스 1, BM 플러스 1의 제곱과 AM 플러스 1, AM 플러스 1의 제곱을 지나는 직선이 되거든. 그치?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F AM 플러스 1 프라임. 그치? 분의 1. 그러니까는 이때는 점화식이 뭐에 관한 점화식이 나오게 되면 결국 BM 플러스 1과 AM 플러스 1의 점화식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는 이제 BN의 일반항이 그냥 단순히 BN에 관한 식이 아니라 AN과 BN의 점화식이 나오기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BN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좀 귀찮아지는데 정리하는 과정이 좀 간단하도록 이 문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때 BN 플러스 1과 AM 플러스 1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직선이 포물선 y = x제곱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b의 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b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쓴 거지. b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2an 플러스 1분의 1 b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의 제곱을 지나야 되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ln의 수직이어야 되고, 그리고 수직이면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제곱을 지나야겠지? 그치? 자, 여기에다가 만일 an 플러스 1을 집어넣지 않고 요거 b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런 생각도 해봐. 만일 요걸 뒤집어 보면 어때? 뒤집어도 식에는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어차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두 점의 위치를 바꿔도 우리는 상관이 있어 없어? 예, 상관은 없어, 식에는. 자, 그리고 이미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막 무조건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양변에서 뭐 해주면 돼? 그치? 이때는 좀 정리해서 b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냥 소거시켜주면 되지. 그치? 그럼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바로 튀어나와? 그치? 얘는 일부러 bn의 일반항을 계산하지 않고 문제가 풀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좌변에서 b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나오게 돼 있어. 그 결과물이 그대로 마이너스 2의 a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b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1이 아니라 bn 플러스 an이지? 그치? 네. 그거 좀 주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bn 플러스 an 플러스 bn의 시그마를 구하는 거. 항상 문제의 목적을 잊지 말고 이거 시그마를 구하는 건데 an 플러스 bn이 마이너스 2an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an이 뭐였어? 그쵸, 2의 n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지? 그치? 하나 더 곱해져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그마가 붙어서 우리 계산하게 되니까 시그마에 대한 계산만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대신에 얘는 초항이 얼마야 지금? 그치? 4가 되겠지 이때는. 4분의 1, 그치? 4분의 1인. 그래서 AN과는 이제 결과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결과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시그마 계산해서 정리해 좀 실수하지 않고 계산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까지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이 답안의 결과물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겠지? 차분하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맞고 틀리고도 당연히 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학생들의 점수 편차가 높지 않은 문제거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또 이런 간단한 문제나 이런 원리들을 사용할 때는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답안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서 사소한 점수 차가 좀 큰 결정을 그 작은 차이지만 상당히 이제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답안을 써야지. 답안 잘 써놨던 거, 작년에도 뭐 논술답안 시험 보고 와서 다 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질 리가 없는데. 내신도 그 학교에 들어가기에 적정한 정도의 내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점된 점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항상 여러분한테 뭐 답안 연습하고 그 연습한 거에 대해서 연습할 때마다 요런저런 주의사항들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잘 감안해서 평상시 연습을 잘 해도 몸에 익혀두도록 연습하는 게 목적이야. 자, 여하튼 이런 문제들만 나왔으면 좋겠지. 예. 기분은 좋잖아 일단 풀리니까. 예. 전체가 다 안 풀려가지고 막 낑낑매는. 그럼 나와서도 찝찝하지. 아니요. 그리고 제일 찝찝하다가 뭐냐면 안 풀렸어. 안 풀렸는데 안 풀려 떨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붙은 거야. 기분은 되게 좋지. 도대체 이 학교는 나를 왜 붙였지? 나는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안 돼서 맞지 않나? 그거는 입장에 따라 틀리지. 자네는 수능이 어려웠으면 좋겠어? 쉬웠으면 좋겠어? 과목마다 달라요. 과목마다 달라? 영어는 진짜 어려웠으면 좋겠고, 왜? 네, 제가 못하거든요. 다 가지고. 그럼 전체가 다 빵점이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게 나올 리는 없지.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문제고 뭐 너무 어려도 문제고. 너무 쉽고 어렵고의 이거는 차이들은 결국은 누구한테 힘들게 많았냐면 그 문제를 만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들한테는 큰 이득이 되거나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 사실. 문제가 어려워지고 가벼워지고는. 그게 수능 문제든 논술 문제든. 어쨌든 수능은 점수 서열대로 가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에서도 점수 차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문제 만든 사람들이 욕먹는 거지 그러면. 네. 논술 문제도 그래. 그래서 쉬워서 기분 좋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쉬운데 내가 과연 합격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 야, 사람이 희한해. 야, 쉬우면은 그냥 합격할 것 같아. 막 그런 식으로 좀 희망적이고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잖아. 근데 그런 생각 잘 안 든다고. 시험이라는 게. 네, 근데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답 점수가 커져요. 무슨 점수? 답 점수. 답 점수라니? 그러니까 막 문제가 어려우면 답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풀리가 살짝 이상해도 답을 구하니까 답 점수가 좀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크게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 거지. 점수는 낮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더 낮은 거지. 자, 일단은 문제 1번 여기까지 정리하고 따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은 없겠지만은 이 문제는 뭐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미적분 이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야. 다양한 응용의 형태들이